자, 숙제들은 다 됐어요? 숙제들은 다 숙제가 1304번까지였어요. 1304번까지 아니야? 1304번 했어? 푼 거 맞냐? 네. 이게? 예. 이렇게 풀고 답이 나오면 어떻게 해? 어? 나오는데요. 대충 풀지 마. 네. 풀이를 그냥 연습장에서 써서 보여줘. 네. 다음부터는 여기다 이 정도로 풀이가 나오지 않을 텐데. 딴 다 했어? 하나. 어머. 숙제를 안 하려고 하셔가지고. 아 맞다. 안. 아 진짜 이런. 너도 그랬나? 수요일에 보고 있어. 아 카톡으로 보내줬어야 되는데 1304번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1305번부터 할 차례입니다. 이걸 한다는데 에이 그날은 이제 진단 평가 보고 그래서 그리고 너네 두 명은 그 자습 시간에 그 평가 시험지 풀고 제출해줘요. 줄게. 저번 시간에 본 거. 알았죠? 자, 오늘은 1300 어디냐? 1304번까지가 저번 숙제였고 1305번에 이제 224페이지 보시면 맞죠? 1305번부터 봤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나와 있는데 요 얘기입니다. 이거 많이 했던 거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하고 y는 mx 플러스 n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냐 아니면 우리가 접하냐 두 점에서 만나냐 접하냐 이번에는 얘하고 안 만나는 경우 이렇게 크게 직선하고 포물선을 위치한 게 세 가지인데 이 경우는 두 개를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d라고 하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고 얘는 판별식이 0인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06번 같은 거 보시면 1306번부터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2 x 더하기 2의 그래프와 y는 x 플러스 1과 만나지 않도록 하래요. 만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x제곱 마이너스 k 더하기 x 플러스 2가 x 플러스 1과 만나는 점이 이 방정식에 근이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넘기면 마이너스 1이니까 k 더하기 3 x 더하기 1은 0 이것이 안 만난다 이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답니다. 그래서 이놈의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죠. 2의 제곱이니까 인수를 하면 한 번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2차 방정식이 이렇게 풀릴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 자, K에 보면 이렇게 나와서 문제에서 얘가 알파, 얘가 베타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5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거죠. 2차와 직선의 위치 관계는 굉장히 유명한 패턴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유형
8번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건데 225페이지. 2차 부등식과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인데 이거는 직선과 2차 함수였어요. 이거는 자 그럼 꼭 직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직선이 아니더라도 2차하고 2차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2차하고 2차도 만약에 2차 함수 요게 y는 fx고요. 다음에 y는 gx가 됐다. 아까 거는 그냥 만난다는 거죠. 위치 관계. y는 gx. 그림은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베타 쳤을 때 요걸 갖고 먼저 첫 번째 fx가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한다면 자 그래프 갖고 다 해결됩니다. y는 fx라는 그래프가 y는 gx라는 그래프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에요. 흰 게 노란 거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니까 위아래 따지는 거죠. 흰 게 노란 거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하고 여기야. 그러니까 x축으로 따지면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근데 등호가 있으니까 막혀 있어서 이때의 해는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등호 없으면 등호 없애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fx하고 gx가 뭐 이런 식이 됐다면 노란 게 큰 부분이죠. 등호는 없어요. 그럼 노란 게 큰 부분이 여기고 여기란 얘기는 알파부터 베타 사이고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가 뚫리겠죠. 알파 베타가. 그래서 요것에는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되겠다는 얘기지. 뭐 몇 차든 크게 상관없어요. 2차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몇 차든 상관없다는 얘기는 뭐 나중에 막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 좀 가파르게 할까요? 있고 뭐 다른 그래프가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이렇게 돼 있어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미리 알려줬는데 어떤 그래프가 나와도 나와 있을 때 만나는 점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fx는 gx 이 방정식의 근은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fx가 gx보다 큰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하면 하얀 게 노란 거보다 큰 거예요. 하얀 게 오죠 이거. 하얀 게 노란 거보다 큰 부분이 여기하고 여기잖아. 등호는 없어. 그럼 이 사이가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죠. 등호 없이 얘는 양쪽을 뚫어주니까 알파하고 베타 또는 감마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등식이 해결이 돼요. 몇 차건 어떤 그래프는 꼭 다함수 아니더라도 나중에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분수함수건 상관없어. 부등식의 해는 그래프의 위치 관계로 따질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거기 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1310번에 11번 똑같으니까 1310번 한번 볼게요. 1310번을 보시면 이차함수 위로 불러온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비주얼하게 보여드릴게요.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있고 이 그래프가 아래로 불러온 이차함수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의 범위가 노란 게 이렇게 있다 치죠. 요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x 마이너스 b인데 하얀 그래프가 노란 그래프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 여기죠. 위쪽에 있는 부분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 뚫려 있을 거예요. 뚫어줍니다. 이렇게 위쪽에 있는 부분이 여기지. 그러니까 근으로 따졌을 때
여기부터 여기 사이인데 여기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렇게. 그럼 상수 AB에 대해서 B-A 값을 구해라는 얘기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 이 그림을 보고 두 가지 정도로 풀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마이너스 2하고 3이 뭐냐?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 방정식의 두 분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라는 얘기야. 이렇게 해결해도 돼요. 그럼 넘기면 3x제곱 더하기 2a 더하기 3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0. 이 방정식의 두 분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만나는 곳이 근이니까. 그러면 근과 계수 관계 두 분의 합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3 두 분의 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ab가 나오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요게 온전히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고 3을 집어넣어서 이 점을 구할 수가 있죠. 이 점이 요 점, 곡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해도 되는데 어휴 생각만 해도 짜증납니다. 그보다는 이게 훨씬 낫겠죠. 그림을 그려서 생각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이게 가장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나오고 한번 풀어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유형 18번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차번. 그런 다음에 226페이지 유형 19번 보시면 저희 때는요 고등학교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내가 너무 노땅이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시험 봤어요. 연합고사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시험 성적으로 고등학교가 결정되는 건 아니고 고등학교는 뺑뺑이 맞아. 근데 그냥 시험을 봐서 그 성적을 그냥 갖고 들어봤던 것 같아요. 시험을 봤을 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반배치고사랑은 또 약간 달랐던 것 같아서 그래서 뭐 16년간 기출문제 모음, 17년간 모음, 나는 18년간 모음집 이렇게 매년 누적돼서 문제집이 막 두터워지거든요. 그거만 풀면 됐다는 걸 같아. 반배치고사는 반배치고사는 봤나가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 연합고사로 반배치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도 오래전에 중학교 때 올라갈 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는 배치고사 본 거 기억이 나는데 희한하게 그건 또 기억나요. 전교 4등 했거든요. 제가 내 인생에서 참 안타까운 게 전교 1등을 못 해봤어요. 딱 전교 2등까지만 해봤어. 1점 차이로. 진짜 똑같이 한 문제 틀렸어. 근데 나는 3점짜리 틀리고 뭐 2점짜리 틀리고 이러는 거야. 말하자면. 걔가 맨날 줄 전교 1등 하는 놈이었거든. 중3 때까지 계속 걔가 했을 거야. 내 기억에. 딱 한 번 전교 2등 딱 해보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나와도 못했고 중학교 때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었을 수 있었는데 전교 1등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는 등수란 게 없었는데 그냥 수음이한가 요즘 초등학교 때 수음이한가 합니까? A, B, C, D인가요? 성적이 시험이 없잖아요. 요즘 초등학교는. 그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봤어요. 수, 우, 미, 양, 가. 그러니까 이 친구 나오면 A, B, C, D, F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수음이 한 거를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는 A, B, C를 계산하는데 학교마다 다르더라고. 하다가 정성이 A 풀 A 제로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성적이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B 제로 B 풀 B 마이너스 제로 B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A 풀 뜨면 되게 기분 좋죠. 저희 학교는 대학교 때 제가 만약에 D를 받았어요. 어떤 과목이. 그래서 재수강을 해. 재수강을 하면 A를 못 맞아요. 최고가 B뿔밖에 안 줘. 근데 내가 재수강 하나를 했는데 B뿔을 맞았어요. 이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 대학교 좀 그런데 그 올A 막 이러면 성적이 좋잖아요. 근데 F가 하나 뜨면은 보통 이제 권총 쳤다고 해요. 권총 쳤다고 합니다. F 이게 권총 모양이래요. 흘러오는 얘기가 그야. 야 너 권총 하나 쳤구나. 근데 F를 2개 받았어. 쌍권총. 근데 F가 3개 이상 있어. 성적표에 무기 창고죠. 전쟁터라고 해요. 세계대전이라고 하죠. FD 이러면 CD 성적은 시들시들 후들거리고. 아 근데 이게 고등학교 때는 다르게 대학교 성적은 또 이제 사회 나가는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치열해요. 치열해. 1316번 그쪽 유형 19번을 보면 함수의 위치와 2차 공식과 두 그래프의 위치 관계인데 자, 첫 번째 fx 그래프가 x축하고 비교했을 때 항상 fx가 x축보다 위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이럴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단 얘기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부등식이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부등식은 그래프의 위치라고 그랬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그래프가 요거, 요 y는 0은 x축이라고 그랬잖아. x축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y는 fx 그래프하고 이번엔 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fx가 gx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래프상으로 이게 y는 fx고 y는 gx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미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gx보다 크다 이거거든요. 항상 그래프가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지금 이거 보면 y축으로 따지면 얘가 얘보다는 위쪽에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아니라 x축 하나를 결정했을 때 임의로 하나 x를 잡았을 때 항상 흰 게 노란 거보다 위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를 잡아도 흰 게 노란 거보다 위쪽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풉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으면 크다. 작으면 아래쪽에 있다. 뭐 부동화 바뀌겠죠. 이런 식의 얘기인데 자 1316번을 보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2k 더하기 3이 x축보다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x축은 y는 0이잖아요. 즉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2k 더하기 3이 x축보다 크다. 이렇다는 얘기는 그림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 이렇게 단계별로 스토리가 이어지게 흘러가시면 되는 거야. 1318번은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그래프가 있고 직선 y는 mx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대.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이 항상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mx 마이너스 2보다
위쪽에 있다. 즉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2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 그럼 얘를 fx라고 한다면 요 fx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에 있다. 이렇게 따지셔야죠. 위쪽에 있으니까 요놈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셔야 되는 거야.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히스토리를 갖고 이렇게 흘러가야 어려운 문제 나와도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지. 그냥 무작정 외우면은 이제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지금 되겠습니다. 됐고, 그다음에 하나 넘어가서 또 볼게요. 227페이지. 요런 게 좀 어렵습니다. 유형 20번부터가 약간 이제 어렵게 나오는데 제한된 범위가 생겨요. 자, 수학에서 어떤 제한된 범위 안에서 뭘 구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특히 유념해야 되는 게 만약에 2차 함수, 2차 부등식이면 2차 함수랑 연결이 돼 있을 텐데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아래로 볼록이든 위로 볼록이든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것이 대칭축이거든요. 어떤 제한된 범위가 대칭축을 품고 있느냐, 만약에 대칭축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은 제한된 범위가 요 대칭축을 품지 않고 대칭축을 품지 않고 알파부터 베타 이런 식으로 있냐면은 알파부터 베타 이런 식으로 있느냐에 따라 이제 상황이 달라진 최대 최소가 달라지고 그죠? 뭐 상황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2차 부등식이 만약에 알파 베타 사이에서 이게 y는 fx예요. 2차입니다. 2차 등식이 알파고 베타 사이에서 fx가 항상 0보다 크다를 풀래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를 따지던 간에 최소가 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야. 여기도 이때는 여기가 최소죠. 최소가 0보다 크면 요 범위에서는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고 여기도 요 범위에서 최소값이 0보다 크다면 나머지 것도 0보다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가 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최소가 어떻게 되느냐를 찾아야 되는 거죠. 요 범위에서 항상 이렇다는 얘기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아래로 내려가도 돼요. 알파 베타 사이에서만 0보다 크면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야. 최소값을 찾아서 그것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면은 뭐 항상 0보다 작다면은 이번엔 최대값이 그죠? 이렇게 돼 있는데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이번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대값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최소값을 찾거나 최대값을 찾아서 그걸 따져줘야 되는데 이게 1323번 봐볼게요. 생각을 해. 무조건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고등학교 수학은요, 특히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뭐 평가 이런 거는요, 뭐 그런 게 있어요. 특히 평가원이나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있잖아요. 이거는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 거죠. 평가원 그러니까 고3들이 시험 보는 거예요. 6월, 9월, 11월에 보는 거는 얘네들이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데 얘네들이 내는 것들이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나 이런 걸 할 때 뭐 N제 같은 걸 푼다든지 뭐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달달달달 많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 근데 학생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단순히 뭐 2000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평가원과 수능 기출문제를 진짜 이거를 내가 한 3번 4번 풀었어. 3번 4번 풀어서 달달달 외울 정도로 풀었어. 그렇다고 수능을 잘 볼까? 절대 아니에요. 옛날 문제는 옛날 문제고 새로운 문제를 잘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새로운 문제는 요 안에서 풀 수 있는 키가 열쇠가 존재합니다. 무조건 존재해요. 이거를 갖고
듣고 문제를 연습하느냐 아니면 그냥 달달달 내신 공부를 하느냐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그죠? 이 여기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결하냐 이게 중요합니다. 퀄리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냥 주구장창 반복해서 푼다고 해결되지 않아. 절대. 그러려면은 그 문제 하나마다 그 담고 있는 의미를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어려운 문제 풀 때는 그런 게 뭐냐면 이 정도 문제가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 봐봐. 1323번을 보시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 마이너스 2가 2보다 크게 나왔다가 항상 성립한대요. 자, 우리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래. 그럼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는 요 2차 부등식을 풀면 0하고 3, 4가 되거든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아. 즉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x에 대해서 요걸 만족하는 모든 x에 대해서 얘가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야. 딴 데는 볼 거 없어. 요 범위에서만 체크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대칭축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첫 번째 이렇게 얘를 fx라고 놨을 때 얘처럼 대칭축이 결정이 돼 있어. 대칭축이 x-1의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대칭축이 우리가 x는 1이라는 걸 알아. 대칭축이 나와 있어? 그럼 이 문제는 쉬운 문제를 속하는 거야. 대칭축이 결정되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대칭축이 나와 있지 않을 때가 어렵고 출제자가 곱게 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선 얘도 결정돼 있고 범위도 결정돼 있잖아. 0부터 3까지라고. 0이 여기 있고 3은 여기서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0부터 3까지 여기를 생각해야 될 텐데, 그죠? 요 안에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대.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요 최소값이 a-3인데 요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나머지 것도 약 0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요거야. 그래서 a가 뭡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그래서 실수 a의 최소값이니까 a가 3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a의 최소값은 3이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대칭축과 범위가 온전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어렵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살짝만 보시면 1327번만 봐도 어때? 1327번 살짝만 볼게요. 1327번을 보면 다 풀진 않고 얘기만 한번 해볼게요. 1327번이 좀 까다로운 이유가 학생들이 좀 뭐하는 이유가, 자, x의 범위는 결정이 돼 있어. 0부터 1까지. 거기서만 보면 돼. 그런데 부등식에서 대칭축이 짜증나게 결정이 안 돼 있어. 그럼 얘랑 문제 풀 때 어떤 x의 범위가 나와 있고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구조는 똑같아요. 두 문제가 구조가 똑같은데 얘는 대칭축이 나와 있는 경우에는 대칭축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 그 두 가지 차이밖에 없는데 난이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일단 접근합니다. 이렇게 놓자. 그럼 일단은 대칭축이 눈에 보이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A의 범위가 뭐 따로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려놓고 일단 생각해보는 거지. 여기가 A1이 0부터 1까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돼 있냐? 이게 첫 번째야. 노란 게. 아니면은 0부터 1이 이렇게 돼 있냐? 아니면은 0부터 1이 이렇게 돼 있냐? 아니면
아니면 0부터 1이 이렇게 돼 있냐에 따라 최소값이 달라지잖아. 요 범위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최소값은 이때하고 이때하고 이때가 다 달라요. 세 가지를 나눠서 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래서 학생들이 이 대칭축이 결정돼 있냐 결정돼 있지 않냐에 따라 난이도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나누는 거야 이거? A의 위치니까 이게 첫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얘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이때는 A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세 범위로 나눠서 문제를 풀고 A의 범위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나왔을 때 얘랑 공통부분 찾아줘야 돼요. 얘랑 각각 공통부분 찾아서 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꽤 까다롭게 되는 거죠. 대칭축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난이도가 훅 올라간단 말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풀고 봐봐. 최소가 여기잖아. 이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었을 때 A의 범위가 나올 거라고. 그 A의 범위가 답이 아니라 얘랑 공통부분이 A의 답이 되는 거야. 항상 요때 풀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죠. 최소가 이거니까 이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풀 건데 여기서 나온 A 값과 여기서 나온 요 A 값의 공통부분 찾아야 되고 요때도 최소가 이거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놓을 건데 여기서 나온 A 값과 여기서 나온 A 값의 공통부분 찾아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나올 거 아니야. 이 세 가지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 또는 이런 경우니까 또는이니까 세 개를 합쳐야 돼요. 이렇게 푸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죠.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학교 시험도 분명히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이렇게 내는 건 이거는 좀 하수고 그냥 처음 풀 때만 하는 거고 좀 학생들의 실력을 보겠다 싶으면 이제 이렇게 내는 겁니다. 나눠서 딱 봐도 툭 걸리잖아. A가 있는데 A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아무런 조건이 없잖아. A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럴 때는 A가 이럴 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나눠서 푸는 것을 항상 계속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중학교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잖아. 고등학교 때는 언제든지 이럴 수 있어요. 난이도 있게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자, 1329번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기출인데 이건 어렵지 않죠? 왜 어렵지 않다고 내가 얘기할 수 있어? 대칭축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x제곱 마이너스 4x라고 되어 있잖아. 대칭축이 존재하니까 결정되어 있으니까 3하고 5 사이에서 뭐 어떻게 계산하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327번과 1328번이 좀 어려울 거야. 예. 왜냐? 대칭축이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자 228페이지 가시면 이제 연립을 한대요. 연립부등식입니다. 연립부등식은 두 개의 부등식의 공통부분 찾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유형 21번은 1차 부등식이 나오고요. 2차 부등식이 나와서 연립을 하라고 나와 있을 거야. 이 말 그대로 우리가 1차 부등식 풀 수 있잖아. 2차 부등식도 풀 수 있어요. 이 1번 해하고 2번 해의 공통 부분을 찾아주면 돼. 자, 이럴 때 쓰는 게 수직선이죠. 1번을 만족하는 범위가 만약에 요랬다. 1번 범위가 요랬다. 그 다음에 2번 범위가 만약에 베타부터 감마 이런 식으로 됐다라고 한다면 여기 2번 범위라면 연립을 했다라는 얘기는 답이 어디라는 얘기예요? 공통부분. 두 개를 연립했으면 두 줄 지나가는 곳을 찾으면 되면 자 여러 개의 수직선이 헷갈리게 나오잖아. 예, 봐봐. 여러 개의 수직선이 헷갈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땐 연립한 순서 개수 보면 돼. 두 개 연립했으면 두 줄 지나가는 곳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하고 감마 이런 식으로 푼다는 얘기예요. 이런 간단하게 써 있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2차도 마찬가지죠. 유형 22번이 2차인데 2차
부등식과 2차 부등식이 있어. 1번, 2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번 부등식이 알파, 베타였고요. 2번 부등식이 감마, 델타. 이렇게 돼 있었다면 이제 공통 부분은 여기 또는 여기가 되거든요. 1번과 2번을 연립한 부등식. 그래서 알파보다는 크거나 같고 감마보다는 작거나 또는 요거 델타보다는 크고 델타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뭐다? 수직선을 활용해야 됩니다. 수직선이 중학교 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도 수직선을 활용해야 되고, 게다가 뒤에 가면 갈수록 부등식, 특히 연립하는 부등식은 수직선을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수직선 그려서 문제를 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1330번이나 1336번까지는 이제 그런 식으로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뒤에 넘어가서 1337번 보세요. 1337번은 높아심에 딴짓하지 말라고. A, B 뭐 이런 꼴이 나왔잖아. 부등식이. 봐봐. 딴짓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못 박는 거야. 이런 부등식이 나오잖아요. 등호하기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A가 B보다 작고 그리고 B는 C보다 작다. AND니까 연립이야. 이거는 제발 딴짓하지 말고 이렇게 하세요. 요게 첫 번째 부등식이라고 생각하고 풀고, 그 다음에 요쪽이 두 번째 부등식이라고 생각하고 풀어. 딴짓하지 말고 제발 이렇게 푸는 겁니다. 요거는 보시면 됩니다. 1339번까지가 그거 이용하는 것이죠. 잠깐 지적도 할까요? 얘들이